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거래소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원가량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 행진에 힘입어 2개월 만에 코스닥, 천스닥이라는 명예를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원자재 가격의 폭락세가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은 5%, 실버는 7%, 구리도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나스닥 시장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루 만에 1.5% 초반으로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하며 41만 2천 건이 발표되며 한 달 만에 실업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필라델피아 여는 반도체 제조업 지수도 크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은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은 굴복하지 않고 지수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미 긴축은 시작됐다라는 의견도 팽배한 가운데 금요일장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김범준, 김선유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할 거고요. 실시간 소통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활발하게 주식 이야기 장중에도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모든 종목들이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모비스가 0.3%, 도화 엔지니어링은 1.98%, 오리온홀딩스는 1.47% 챙겨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어제보다 살짝 더 수익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13.50%고 현대 엘리베이는 5.16% 달성 중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한라홀딩스가 3.8%, 아난티가 2.5% 수익 달성 중이고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컴퓨터인데요. 3.64%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다른 또 중요한 창을 좀 보고 계셨나 봐요. 그런 전략들 오늘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하지만 나스닥이 0.7%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 천스닥 좀 이어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좀 괜찮았었는데요. 다우지수가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한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보합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이 시장을 좀 단순하게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국채 10년물하고 환율,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선 10년물 국채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안정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음봉으로 좀 맞았지만 아랫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 좀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4월달 고점 이후에 3월 말 고점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618의 되돌림 자리대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좀 보이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수급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를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프로그램이에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베이시스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비차익 거래,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고 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아마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용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매물에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순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IT 쪽 섹터들이 좀 강했어요. 미국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다음 달부터 어닝시즌에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또는 이슈나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좀 속보가 떨어졌어요. 북한 관련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안정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인텔 CEO가 좀 얘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호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쪽과 유럽 쪽 공장에 추가적으로 좀 짓겠다,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시장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IT 섹터들의 힘이 없어요. 장비주들보다는 소재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비주들도 이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재 쪽 섹터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사서 물려있는 것보다는 IT 섹터를 사서 물려있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IT 섹터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원익IPS도 마찬가지고요. ISC 같은 경우도 일단 어제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상승을 했었는데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쪽뿐만 아니라 이 미국 쪽의 인텔 쪽이나 이런 쪽에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후공정 쪽에 있어서 이슈가 좀 있죠.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도 조정받을 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니센 같은 경우도 121선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주가의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미국에서 안보 위협의 이유로 통신장비, 화웨이 쪽에 있어서 통신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면 금지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5G 종목군들, 통신장비 쪽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 쪽에서도 지금 미국 쪽의 장비의 수주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하반기 때 모멘텀이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5G 종목군도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건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은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5G 관련주 중에 기술적 흐름상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삼리전자입니다. 크게 빠지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서진시스템이에요.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추세적으로 가격 조정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분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RFHIC 괜찮은 그런 분들이고요.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으로 좀 보게 되면 OCI가 있습니다. 최근에 121선 저점 자리대를 깨지는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마콘덴서도 일단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22,500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도 다 좁은 박스권역을 좀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분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SKI 테크놀로지예요.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18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은 하락,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을 줄여내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됐고 결국은 천스닥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담배 업종, 이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 전일 원자재 가격들의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금과 은 가격, 구리 가격 그리고 팔라듐까지 계속해서 많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압박받는 모습입니다. 전일도 13원가량 급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강세로 출발합니다. 카카오는 2.36% 올라가며 15만 1,500원 선, 네이버는 1.16% 상승하며 39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이네요. 삼성전자는 8만 1,100원, SK하이닉스는 12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은 83만 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3만 2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LG화학과는 반대로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 상승하며 66만 2천 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며 23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2%까지 올라오며 26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역시나 장 초반이니만큼 개인들만의 매수세가 지금 시장 받쳐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3,27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1,00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펄어비스가 1.88%가량 급락하며 출발합니다. 현재 가격 62,7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들은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헬스케어는 0.25% 올라가며 11만 8,500원, 제약은 0.8% 올라가며 15만 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7% 상승하며 5만 6,3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은 CJ E&M이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올라온 이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은 17만 7,400원 지나가고 있고 CJ는 오늘도 가장 큰 폭으로 출발합니다. 0.95% 상승하며 6만 3,9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와 HLB, 알테오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이번 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양시장에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장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싹쓸이 무료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서울경제TV 주유소에서 들어와서 좀 신청을 해주시거나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 만나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이주연 의원님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THK 목표가 이미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고 빅텍은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0.8%, 현대코퍼레이션은 1.7%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주 신세계와 한라홀딩스, 서암기계공업도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인데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앞으로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이고요. CJ E&M이 18.4%가량 큰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알랩도 6.7%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뵙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이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하방이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오늘 개장 상황부터 해서 금요일장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특징주 시그널까지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어저께 그 조정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뭐 그 전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위치였기 때문에, 음봉 나온다라고 이제 제가 저녁 방송 때 주유소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시황 이야기 드릴 때마다, 어차피 이제 음봉 나온다,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전일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잡힌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환율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 꼬리가 좀 길게 달린 그런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봉으로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환율이 이제 달러가 좀 강세로 지금 돌아선 그런 흐름인데 이게 좀 강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장이 좀 상승을 하기에는 좀 뭐 부담스러운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제가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뭐 조정 정도라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5일선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5일선 이탈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이나 한 이거래 안으로 바로 주가 회복을 좀 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조정이 나와서 뭐 한 3,250포인트, 52포인트 정도까지 또 밀려 내려온다면 저점 매수 구간으로 한번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달러 관련해서 이제 환율 관련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한 이후에 한 3거래일 이내에 고점을 다시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대로 계속 지속적인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5일선 지켜주는 양봉으로 마감하게 된다면 지수적인 측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무난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 현금 비중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비중을 현금 비중 확대해가는 좀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라갈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 두시고 만약 단기적인 뭐 충격이 나올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또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 생각에 이제 자동차 섹터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내에서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거기에 뭐 대형주들 지금 조정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 2분기 실적 시즌부터 해서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자동차 섹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보시고 대선주들 뭐 계속 좋습니다. 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뭐 윤석열 관련주 중에 이제 SGA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 인물주들도 뭐 무난한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하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스펙 관련주 문의가 있네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인데 요게 이제 오늘 신규로 어저께 이제 신규로 상장을 한 부분인데 스펙의 공모가는 뭐 2,000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거의 뭐 점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요 스펙을 여러분들이 신규로 좀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상장 첫날은 공략이 가능한데 그 다음 날부터는 일단 공략하지 마시고요. 물론 점 상황을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상한가 풀리고 급락이 나올 시에는
단기적인 단타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펙주들이라든지 우선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순식간에 빠져버릴 때 이제 매도를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다. 그리고 비중을 크게 실었을 경우에 여차하면 탈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런 종목들은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종목 상담하면 분명히 또 그런 거 매수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고 막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단타로 만약에 들어갔다, 단기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손절가는 항상 정해두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런 대응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단타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종목은 KG ETS입니다. 자, KG ETS 같은 경우 지금 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략을 해봤으면 했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HMM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KG ETS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금 아마 장 초반이라서 또 재무제표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실적적인 부분 떴네요.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136억, 159억, 그리고 이제 190억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분기에 578억이라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단 한 분기 만에 평균적으로 한 1,5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던 종목이 7천억이라는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 폭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지금 1분기, 한 분기 정도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실적을 낼 수 있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1분기 만에 저 정도의 실적을 냈다라는 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좀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관련주로 좀 잘 알려져 있었는데, 요번에 저렇게 실적이 폭발한 부분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환경 관련된 부분이랑 이제 바이오 매출이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관련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이 아니라 바이오매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컨센서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지금 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2,340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적정 특가가 되려고 한다면 2조 정도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만들어져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기서 한 4배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등하는 구간에서 여러분 쫓아가시지 마시고 좀 조정기를 한 차례 나오는 걸 좀 기다리셨다가 이 종목은 눌림을 활용해서 공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만약 시가총액 한 6천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한 3배, 못해도 한 2배 정도는 가겠죠. 그렇다면 3만 원까지는 그냥 푸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천천히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접근하실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한 차례 눌림이 나오는 시점, 만약에 15,000원 정도까지의 눌림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젠백스 지오 주가 흐름 물어보셨는데, 젠백스 지오
지금 차트 흐름 굉장히 좋아요. 큰 흐름에서 보면 2019년도 말에 이제 급등 한번 만들어졌고, 그리고 주가 바닥을 작년에 다지고 잔잔하게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올려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신고가 52주 신고가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추세대 상단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장기적인 이 하락 트렌드를 상단을 벗겨놓고 지금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주봉상의 120선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봉상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뭐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손절가 만약에 가져간다면 그냥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위치 이런 구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 965원 정도, 957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올선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늘은 아마 별 시세 없이 음봉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종가쯤에 음봉 눌려 있다면 종가 매수도 한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고려시멘트입니다. 고려시멘트, 제가 이제 시멘트주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 가장 차트 흐름이 잘 만들어져 있던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은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좀 매수하기에는 좀 눌림을 기다려 보셔야 되겠지만, 보유자분들이시라면 이대로 한번 좀 끌고 가시는 전략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요즘 뭐 익절가, 뭐 수익권이시라면 익절가를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겠죠.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보유 관점이고, 이탈한다면 수익 챙기시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뭐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다리셨다가 눌림 흐름, 울선을 밟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별로 매매 시그널 챙겨드렸고요.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고려시멘트는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5,000원대 매물대 있으니까 꼭 그때 한번 분할 매도를 해보시라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더 다양한 주식 이야기가 현재 노란톡방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그리고 장 마감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코드는 저희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소형주들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요. 다음 주자인 김범준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이 활짝 웃고 있는데 이번 주장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 좀 세워주시고 지금 종목별로 특징주들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신세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남다른 행보가 지속되면서 이제 신세계 주가가 조금씩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선 일단 신세계 주가를 보면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부터 사실상 현재까지 쭉 상승세를 그려왔는데, 작년 이제 박스권 대비로 약 37% 상승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한 4.4% 하락 마감을 했는데, 최근 주가가 27만 원 선에서 약 32만 원 선까지 올라간 것은 이제 네이버와 신세계가 손을 잡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 관련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좀 몰렸는데 지금은 그 이베이 인수 관련이 좀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소시엄을 맺고 본 입찰에서 써낸 금액이 3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지만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매각가로 약 5조 원을 희망하는 금액대와는 상당한 격차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마당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종반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은 현재 개인이 다 받아낸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인수 향방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오면 빠져나간 수급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 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신세계 올해 2분기 영업 실적은 우선 코로나로 인해 줄었던 소비가 최근 많이 살아나면서 전분기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고 백화점 호조와 면세점 흑자 전환 그리고 자회사들의 고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세계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꾸준하게도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기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매수 기회로 보고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보톡스 1위 업체인 휴젤 인수 추진하는 내용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신세계를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고 박스권에 들어설 때는 그때부터 매수 기회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SGA 솔루션즈인데요. SGA 솔루션즈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데 이제 그 시스템 보안 쪽 파트를 운영하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 그리고 보안 솔루션 개발 분야의 매출 비중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최초로 인터넷상 민원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문서 위조 변조 방지 솔루션을 전자정부에 공급한 소프트웨어 기업 개발 기업이죠. 주가를 보면 이제 이번 달 초부터 어제 종가까지 약 43%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 용역 사업자 선정에서 삼성 SDS가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면서 삼성과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함께 진행했던 SGA 솔루션즈가 주목을 받고 있는 와중입니다. 삼성 SDS가 이 관련 사업을 주관하지 않겠냐는 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추측으로 인해서 관련 업체였던 SGA 솔루션즈의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현재 이슈가 앞으로 소멸되면서 사실 뭐 올라왔던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고 해도 100억대 규모의 국채과제 수주권도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고요. 이게 이제 지난 5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언택트 시대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 접근 제어 및 이상징후 분석 기술 개발 과제를 이 SGA 솔루션즈가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급부상한 언택트 근무 환경에서 망분리에 따른 원격 및 재택근무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망분리를 대체할 제로 트러스트를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여 이 SGA 솔루션즈가 시장을 선점한다면 앞으로의 주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 외에도 이제 백신 여건 관련주로서도 엮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펌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보면 400억대의 매출을 또 기록했고요.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적자였는데 그것도 좀 흑자로 전환을 시켰고 부채 비율도 기존의 190%대에서 이제 90%대로 많이 낮춰진 상황이고 전체적인 재무 현황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현재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조정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시고 최대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제 LG화학이네요. LG화학도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상 쭉 상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무려 260% 오른 상황이고 올 초에는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리고 이게 삼성 SDI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로는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국내 1위 배터리 기업으로 세계 글로벌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2차 전지 제조 회사인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꽤 있었죠. 그 이유가 이제 사실 끊임없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한 공매도 때문이겠죠. 이 외에도 크게 보면 이제 폭스바겐 쇼크, 리콜 사태, 에너지 솔루션 분사 사태가 있었으면서 주가에 상당한 등락폭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솔루션 분사는 이제 배터리 사업과 정유화학 사업을 분리시키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100% 자회사로 남아 있지만 상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기에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리콜 사태와 분사 사태가 함께 반영되면서 소매 현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석유화학 분야도 수요가 높고 백신 보급 및 이제 경제 정상화에 따른 속도가 붙으면서 화학 업계의 호황 그리고 이익 등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라 현재도 이제 주가의 등락폭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상황상 매수를 한다고 해도 좀 기다렸다가 80만 원 아래 선까지는 좀 보시고 그때부터는 좀 천천히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는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데 SM입니다. SM 주가 심상치 않죠. 오늘도 이제 장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지난 5월 초 대비 주가가 현재 9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이게 콘서트장을 비롯한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 기존 100명 미만에서 최대 4,000명까지 방역 수칙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들이 이제 콘서트가 막혀가지고 플랫폼 사업으로 이제 확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였는데 현재 이 콘서트마저 재개하면 실적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업계 호황을 예상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주가 자체가 많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 다시 적정 가격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농후한 상황이라 SM 자체만을 봤을 때는 현재는 매수보다 관망을 하시는 게 사실상 이제 정신적으로 좀 더 편하실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좀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관련 엔터주들 중에 아직 뭐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눈여겨보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관련 엔터주라고 하면 사실상 3대 엔터 주식으로 이제 JYP, SM, 하이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SM이 하이브에 밀리기는 했지만 원래 원조 대장주는 SM이죠. 이 SM이 이제 K-팝을 선도하는 이제 종합 엔터주로서 좀 유명했고 여러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2020년 아티스트별 연간 앨범 판매량 점유율만 봐도요. 이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SM 소속 가수인 NCT, 백현 이런 여러 가수가 있는데 특히 이 NCT가 국내 점유율이 3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전 세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SM은 이제 광고 대행, 여행 알선업도 함께하고 있어서 이 광고 대행만 봐도 15%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높은 캐시카우를 차지하고 있는 또 수준이고 SM이 이제 지난해 매출이 약 5,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65억, 순이익이 마이너스 803억 원을 기록해서 19년도에 비해 대폭 줄어든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는데 올해 1분기에만 15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약 900% 상승한 실적이고
대부분의 증권가 컨센서스를 약 5배 정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꽤 많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어쨌거나 낮은 부채 비율과 다른 엔터주들의 PBR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는 저평가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이왕이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크게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야수의 심장으로 매수하실 분이 아니라면 꼭 기다렸다가 기회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세계부터 SM까지 총 4종목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대형 종목들 위주로 살펴주셨는데요. SM이 지금 시세가 좀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점까지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기 때문에 SM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엔터주 좀 보고 계시다면 지켜보시다가 눌림시에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은 매도 전환했지만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조금씩 더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노란톡방에서 주식 이야기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드리는 입장 코드 가지고 이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장 마감까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마지막 주자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요. 금요일장 양시장이 활발하게 빨간불로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매매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어제 말씀드렸던 그냥 그 상황이에요. 오늘 시장 자체가. 이번 주 상황 잘 짚어드렸고, 앞으로 이제 FOMC에서 다음 결과는 7월 달에 나오겠죠. 그러면 7월 말쯤이니까 7월 28일쯤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악재로 볼 만한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상승을 줄 건데, 하나 좀 걱정인 것은 휴가를 가시는 그 시즌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약간은 소외를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매년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평상시보다 좀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7월 말까지는 또 상승을 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승이 나올 거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어가고 안착이 될 거고 코스피도 3,300 이상으로 강한 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빠르다면은 코스피가 다음 달까지 해서 3,400포인트 기대감도 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050 정도 포인트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의견 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이 좀 아직은 서운한 움직임들이 많지만 이 움직임들이 조만간 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쁜 흐름들 보이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 좋은 흐름 좀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목 전체적인 업종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조만간 좀 크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조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싸움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 좀 봐야 될 종목 BTS 효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자, 하이브가 30만 원에 안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첫 상장일 날 수많은 분들께서 따따상을 생각하시고 따라 들어가셨던 자리에서의 물리신 분들이 30만 원대에 계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간에 이게 20만 원 깨지고 15만 원 이탈했을 때의 좌절감 있었지만 약 8개월 만에 다시 주가가
상장했던 첫날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빌보드 싱글 3주 연속 1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BTS, 그 외에 아리아나 그란데 등등해서 비버 등 좀 좋은 member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잤는데 얼마나 더 주가가 많이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나 이제 BTS 멤버들 군대 관련해서 이것저것 얘기도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안 갔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매출 확대는 긍정적이고 지금 빌보드 순위 상위에 최근에 했었던 온라인 공연에서도 한 700~800억 정도 수익이 났나요? 매출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포인트가 너무나 많아서 주가가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아니고 좀 조정을 이용하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그래도 한 28만 원 선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현재 시점은 상승이 급하게 나올 경우 대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네, 매도 대응을 천천히 준비하셔야 되는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예측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잡아보자면 이 정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잡아볼까요? 한 33만 원 정도까지는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지 마시고 신규 접근자분들은 조정 시 매수 대응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면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정말 주가가 잘 가요. 근데 이 종목이 한번 오를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오르고 전고점을 넘어가고 오른 이후에 횡보를 꽤나 합니다. 몇 개월 횡보한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넘어간 상승이 나오고 다시 횡보를 보이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또 횡보. 근데 이번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고점 현재 넘어가는 포인트가 오늘 살짝 나왔는데 안착을 하면서 넘어갔다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하나마이크론의 흐름상으로 보건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아요. 가격적으로는 한 18,000원 가까운 흐름이 좀 나와줘야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 의견을 드리지만 역시나 조정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긴 하는데 이 슈퍼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정 규모 D램 후공정 계약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번 달 안으로 아마 재공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급등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서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조정시 매수 의견을 우선적으로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LB 마지막으로 좀 볼게요. 자, 어제 이제 진양곤 회장님이 10만 주를 취득을 했어요. HLB 파워 매각 계약금 전부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거의 바닥 흐름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상승적 분위기를 좀 더 탈 가능성이 높다. 1차적인 고점 자체 고민해보자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수 대응을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나쁘진 않은데 크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코스피가 조금은 아직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지만 여러 종목들, 대형주 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조금 시장 지켜보시고 만약에 많이 빠지는 기술주들이라면은 관심 있게 가지시고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고 약간은 흘러가는 중간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손실 없이 큰 무탈하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원 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장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을 사칭하고 있는 1:1 유사 수시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